공화당의 트럼프 벤스 팀이 반격에 나서 민주당의 해리스 월즈 팀의 바람몰이를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계류 중인 적체 건수는 520만 건이나 되고 11억 달러나 부당 지급하는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소매점들이 늘어나는 절도를 막기 위한 도난 방지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불편함을 느낀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식품의약국이 코에 뿌리는 비강 알러지 스프레이를 승인해 10월부터 시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약 10%에서 초기에 이상한 시각장애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벤스 정 부통령 후보팀이 긴급 반격에 나서 민주당의 해리스 월즈 팀의 바람몰이를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1년 만에 옛 트위터인 X에 복귀해 일론 머스크와 대담을 갖고 포문을 열기 시작했으며 이번 주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미시건 유세 일정을 잡고 슈퍼팩은 7대 경합지들에서 1억 달러짜리 선거 광고를 내보내기로 하는 등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해리스 월즈 팀의 바람몰이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듯 8월 캠페인을 포기하려던 공화당 트럼프 벤스 팀이 긴급 반격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12일 저녁 옛 트위터인 X에 1년 만에 복귀하고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와 대담을 갖는 것으로 반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기술적 문제로 40분이나 지연된 끝에 열린 일론 머스크와의 대담에서 트럼프 후보는 맞상대가 된 해리스 후보가 극좌파 미칭아라는 험한 말로 비난했고 머스크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Third-rate phony candidate. She's incompetent. She hasn't done an interview since this whole scam started. 공화당 고위 인사들과 선거 참모들마저 비난전보다는 경제와 물가, 국경 등 해리스 후보의 취약점인 이슈로 공격해야 한다고 강권하고 있으나 트럼프 후보는 아직 험한 말도 불사하는 말의 전쟁에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벤스 팀도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어 관행적으로 8월 캠페인은 포기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느슨하게 잡았다가 다급하게 경합지 공략에 다시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14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 17일에는 펜실베니아 등 경합지 두 곳에서 유세를 갖는 긴급 일정을 잡았습니다. 벤스 부통령 후보는 14일 미시건에서 유세키로 했습니다. 트럼프 진영의 핵심 슈퍼팩인 마가 INC는 1억 달러를 투입해 지금부터 9월 초 노동절까지 7대 경합지들에서 트럼프 선거 광고를 집중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벤스 팀의 긴급 반격 작전은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팀 월즈 정 부통령 후보가 닷새 동안 5대 경합지들을 돌면서 한 곳에서 15,000명 안팎의 엄청난 군중들을 움직이시키면서 바람몰이에 성공했고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최대한 제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And with your help, we will win in November. We will win. Or that field out in Wisconsin, or right here to what I have been told is the largest rally of the campaign. 해리스 월즈 팀은 지난주 방문했던 러스트벨트 지역의 핵심 경합지 미시건에서는 15,000명이 움집해 조지아 애틀란타의 10,000명 기록을 깬 데 이어 서부 요충지 애리조나에서도 15,000명, 네바다에서는 12,000명이나 몰리는 열정과 열광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경합지 중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른바 블루월인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에서 뉴욕타임스 조사에서는 역전에 성공해 세 곳 모두 똑같이 4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 전당대회를 갖고 조 바이든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스타들이 총출동해 해리스 월즈 팀의 백악관 수성을 위해 하나로 결집하는 단합대회 출정식을 열어 해리스 월즈 돌풍을 광풍으로 몰아치게 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 7천만 명 이상에게 사회보장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사회보장국이 기록적인 520만 건이나 적체되고 있어 최고 11억 달러나 부당 지급하는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과다 지급했다가 환수해야 하는 사태를 빚고 있고 일부는 덜 지급해 해결 기간 중에 생활고를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엉터리 행정으로 대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회보장국은 6,700만 명에게 사회보장연금을 보내고 있는 것을 포함해 7,200만 명에게 각종 혜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은 2월 현재 조치가 필요하지만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 펜딩 액션, 즉 계류 중인 건수만 해도 520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사회보장국 감사관실이 파악했습니다. 기록적으로 520만 건이나 밀리다 보니 현재 평균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무려 698일, 약 2년이나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20만 건이 계류 중이고 처리 완료하는 데 평균 698일이나 걸리다 보니 잘못된 지급을 알고서도 장기간 부당 지급하는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감사관실은 부당 지급한 수혜자들이 52만 8천 명으로 파악했을 때 부당 지급액은 5억 3,400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부당 지급이 12개월, 1년이 된 후를 계산하면 7억 5,600만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12개월 이상 걸리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부당 지급액은 11억 달러로 더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사회보장국 감사관실은 밝혔습니다. 문제는 알고도 부당 지급을 장기간 계속하고 있는 것이어서 계류 중인 건수를 해결하면 과다 지급분에 대해선 다시 환수해야 하는 소동을 겪게 되고 덜 지급받은 사람들은 장기간 생활고를 겪게 만들고 있는 데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이미 1년에 최소 100만 내지 200만 명에게 사회보장연금을 과다 지급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수만 달러를 반납하라고 통보하는 환수 조치에 나섰다가 사회보장연금으로 살고 있는 수많은 시니어들과 장애인들로부터 원성을 사왔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올 들어 한꺼번에 수만 달러를 100% 환수하지 않고 반납할 수 있는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계류 건수가 너무 적체돼 있어 해당자들의 고통을 조기에 없애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행정적인 오류로 언더페이먼트, 덜 지급하는 경우들도 많아 적은 사회보장연금을 받은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 2년간이나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프로세싱 센터의 직원들이 8년 전보다 650명이나 줄어드는 등 예산과 인원이 부족해져 이번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고 시인하고 예산과 인원 증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매점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대형 소매점들이 유리 케이스에 자물쇠를 걸어 잠궈놓거나 감시 카메라, 영수증 스캐너를 설치하는 등 도난 방지책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접근성이 편리한 온라인 쇼핑으로 더욱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매점에서 도난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여러 소매업체들은 치약부터 세탁세제, 영유아용 분유까지 일부 물품을 자물쇠와 열쇠로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CVS, 타겟 및 기타 체인점들은 물품 거치대에 바리케이트와 유리 케이스를 설치했으며 물건을 꺼내기 위해선 직원을 불러야 합니다. 일부 자이언트, 세이프웨이 매장에서는 보안 게이트를 설치하고 나가기 전에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또한 도난 방지를 위해 셀프 계산대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셀프 계산대에서 살 수 있는 품목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매업체들은 유리 케이스, 카메라, 영수증 스캐너 등 도난 방지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지책은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매출을 15%에서 25% 감소시킬 수 있다고 도난 방지 기술 회사인 인디메의 CEO 조 부다노가 전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데이터 리테일 분석가인 닐 손더스는 잠긴 케이스의 불편함과 케이스를 열어줄 직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결국 고객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2028년까지 미국 온라인 소매 매출은 1조 6천억 달러에 도달해 미국 전체 소매 매출의 27.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료품 판매에서 온라인의 점유율은 2023년 14.4%에서 2028년 1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라인 식료품 시장은 2028년까지 2,665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했다고 답했으며 매주 62분을 온라인 쇼핑에 소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쇼핑은 프로모션 코드 등의 할인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각종 알러지의 응급처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강 알러지 스프레이를 승인해 10월부터 시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알러지 반응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주사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코에 뿌리는 알러지 스프레이로 응급처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류룡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같은 알러지약이지만 상당수가 싫어하는 주사제가 아니라 코에 뿌리는 알러지 스프레이가 미국에 처음 FDA의 승인을 받고 10월부터 시판됩니다. FDA 미 식품의약국은 코에 뿌리는 알러지 스프레이인 ARS 제약회사의 네피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FDA는 1년 동안이나 임상실험 데이터를 제출받아 분석해보아야 한다며 사용 승인을 미뤄오다가 마침내 8월 9일자로 사용을 승인한 것입니다. FDA는 임상실험 데이터들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의 주사제와 같은 효과를 내고도 부작용도 심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FDA가 사용 승인한 지 8주 후부터 시판하고 있어 코에 뿌리는 알러지 스프레이인 네피는 10월부터 시판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알러지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코와 눈에 부풀어 오르는 이리테이션 자극 반응이 생기거나 두통을 느낄 수 있으나 심한 편은 아닌 것으로 제약사는 밝혔습니다. ARS 제약회사는 일회용 알러지 스프레이 2개 들이에 보통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알러지 스프레이는 $199로 가격이 책정돼 있어 보험 없는 사람들이 근 $200를 모두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회사 측은 할인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꽃가루 알러지, 땅콩류 음식 알러지, 해산물 알러지, 벌에 쏘이면 나타나는 벌침 알러지 등 다양한 알러지 반응 증상으로 고통받는 경우들이 매우 흔합니다. 특정 알러지 반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알약을 먹어 갑작스러운 알러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해마다 평균 50만 명이나 갑작스러운 알러지 반응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해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RS 제약사는 코에 뿌리는 알러지 스프레이는 자사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사제와 같은 성분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알러지 스프레이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알러지 반응을 일시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응급조치 후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가서 실질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류룡아입니다. 이 알츠하이머를 알리는 조기 신호들을 빨리 알아차리면 치료 시기도 빨라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치매 환자들의 약 10%에서 초기에 이상한 시각장애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시각장애는 시력 검사에선 문제가 없지만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지 정지해 있는지를 판단하거나 떨어뜨린 물건을 짚는 시각에 이상이 생겨 일상적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데요. 알츠하이머를 알리는 조기 시각장애 안혜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뉴럴로지 저널의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조기 경고 신호를 발견하여 더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게재했습니다. CDC는 약 580만 명의 미국인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성 질환은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이며 기억, 사고 및 언어와 관련된 뇌 영역의 기억 상실 및 인지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우리 뇌의 세포 안팎에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과정을 촉발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알려진 치료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질병이 조기에 발견된 경우 환자에게 안도감을 제공하고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약물들은 개발되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환자 10명 중 최대 1명에게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증상인 이상 시력을 발견했습니다. 눈 검사에서 정상적인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판단하고 움직이는 물체와 고정된 물체를 구별하고 쓰거나 떨어뜨린 물체를 회수하는 작업 등의 이상이 생기는 후방 피질 위축이라는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후방 피질 위축을 경험한 16개국에 1000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94%가 일종의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전 연구에서는 종종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증상인 기억상실 환자의 70%만이 이 질병에 대한 바이오마커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임상의와 환자 사이에서 이러한 상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후방 피질 위축에 대한 더 많은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시각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검안사나 안과 의사를 만날 수 있는데 안과 의사는 후방 피질 위축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를 조기에 식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임상 환경에서 더 나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환자 치료의 발전뿐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방 피질 위축 이면의 메커니즘에 대한 더 많은 연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가는 환자가 올바른 진단,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가 증후군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